너 왔어? 좀 지금까지 한 건 좀 알아듣겠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정의가 그동안 과학 공부하면서 아마 잘 안 돼 있었을 거야. 그래서 화투는 투 과목은 그런 그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정의를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화원에서는 그냥 0도씨 일기압, 25도씨 일기압 이런 것만 따졌잖아. 이제 다양하게 온도 압력이 변하거든. 그럴 때 그걸 비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범위해진 거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압력이나 온도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여서 그런 측면이야. 그러니까 조금 원론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거야. 우리가 그거에 대한 왜? 라고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왜? 라고 물어보면서 기본적인 걸 출발하는 게 투 과목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분자량을 한번 측정해보는 그게 핵심이야. 그 과정이 이제 시험지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알아야 되고 그 과정 중에 나온 애들을 다 분류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용도가 왜 도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얘기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 아이디얼 캐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이상기체. 조금 이따 이상기체에 대한 정의를 할 건데 이상기체. 이상한 애가 아니고요. 아이디얼. 이상적이다 이런 뜻이야.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니? 여자 이상형이. 일단 키 커야 돼. 날씬해야 돼. 머리가 생머리여야 돼. 그죠? 또 뭐 해야 되지? 가슴이 커야 돼?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이상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이상이야. 아이디얼. 이거하고 반대가 뭐예요? 실제. 리얼 가스라고 해. 그래서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모든 과학이 그렇잖아. 실제 기체 뭐 이런 물리에서도 마찬가지. 운동도 우리가 공기의 저항 이런 거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잖아. 근데 대학 가면 다 이제 공기의 저항력, 마찰력 이런 거 다 나오거든. 그럼 이제 대학 가면 우리 뭐야? 실제 기체를 다뤄야 돼. 근데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이상 기체만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방정식이야.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그래. 스테이트 상태라고 해요. 그 상태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뭐 고체, 액체, 기체 뭐 그런 상태라고 봐도 돼. 그래서 상태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에 우리 예를 들어 실제 기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가 나오게 된 거를 이론이 있다고 그걸 우리는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해. 영어로는 키네틱스라고 해요. 키네틱스. 기체 분자 운동론.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체 분자 운동론. 선생님이 대학원 때 배웠구나. 대학원 때 한 학기를 배웠던 과목이야.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근데 얘는 지금 5분 정도면 끝날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한 4-5개 나와.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여기 이제 이상기체라는 게 정의가 되는데 기체는 여기서 얘기하는 기체는 점질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점질량. 뭐라고 나오냐면 포인트네스라는 표현이 나와.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를 다 번역하고는 또 다시 다 해야 돼. 볼륨리스, 포인트 매스, 볼륨리스. 포인트 매스는 뭐야? 질량이 있긴 있는데 점이야. 점이란 얘기는 점이 어떤 수준인지 수학 시간에 배웠지. 점이 뭐 부피가 있니? 어떤 거지? 볼륨리스, 볼륨리스. 여학생들이 싫어하는 말이다. 볼륨리스, 그죠? 볼륨이 없는 뭐 이런 거잖아요. 볼륨리스. 그러니까 기체 분자가 볼륨이 없는 거야. 부피가 없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상기체인 거야. 부피가 있어야 돼. 최소 부피는 있잖아요.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다고 보는 거야. 그냥 질량만 있다고 보는 거야. 이게 기체 분자 운동론의 최초 그냥 가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기체 분자 간에 상호작용이 없는 거야. 상호작용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니?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거야? 청력, 반발력이 없는 것이지. 이런 애들이 둘 다 존재하지 않더라. 이렇게 우리는 얘네 두 개에 해당되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 이상기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체분자운동론에서 시작할 때 전제 조건으로 했던 게 바로 뭐야? 이상기체라는 전제 조건이야. 그런데 실제 기체는 어떻다고요? 기체 부피가 존재해. 자체 부피가 있어. 그 다음 어떻게 돼? 자체 부피가 있다 보니까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연력학에서 배울 때 내부 에너지 계산할 때 거기서 역학적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는 있지만 운동 에너지, 온도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 빨라지잖아. 운동은 있지만 운동 에너지는 있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고 배웠잖아. 왜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 이상기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상기체에 인력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바로 1번, 2번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하더라. 우리 이거 뭐라 그러니? 브라운 운동이라고 얘기하지. 브라운 운동이라고 해.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액체 상태에다가 액체에다가 물에다가 잉크방울 떨어뜨리면 파란색 잉크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막 현미경으로 보면 막 직선 운동을 하면서 퍼져나간다. 이렇게. 기체 분자도 막 그래요. 실제로 이 기체 분자가 초속 420m/s로 움직인다며. 우리 책에도 나와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막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태풍은 보통 우리가 17m/s 이상이면 태풍이라고 얘기하잖아. 얘는 공기 입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17m/s가 가기 때문에 큰 바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만 여기 이 온도에서 이 질소 이체 하나씩 한 분자들은 420m/s로 움직여. 근데 얘네들이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니까 여기서 바람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야. 막 부딪혀서. 우리 그 직선 운동을 뭐라 그래?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고 아주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다. 얘네들이 충돌하면 무슨 충돌을 한다?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이상적인 상태들만 얘기를 한 게 기체분자 운동론에서 얘기하는 전제 조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중요하지. 다섯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평균 분자 운동이라고.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절대 온도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절대 온도에 비례하다. 우리가 평균 분자 운동을 이렇게 쓰거든. 2분의 1 평균이니까 제곱, 바의 제곱이거든. 이거를 2분의 3 K 볼츠망상수의 KT. 원래 정의는 정확하게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수치로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야? 이건 비례 상수니까 T에 대해서 비례한다라는 정도.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빨라진다. 무조건 온도하고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럼 벽면을 많이 두들긴다. 벽면을 많이 두들기면 압력도 높아지겠지.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하고 항상 이 속도하고 또는 속도가 들어가면 분자의 질량이 들어가서 분자 운동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알아야 될 기체 분자 운동론이고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을 통해 갖고 이상 기체가 정의가 된 거고 이상 기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자체 부피는 무시되더라. 자체 부피는 무시되더라. 그리고 인력, 상호작용, 인력, 반발력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 1에서 그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 뭐밖에 없는 거야? 온도만
운동 에너지, 온도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온도하고 분자수하고 요거만 관련이 있는 거였잖아. 왜?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왜? 자유전자, 이상기체였으니까. 이상기체였으니까. 인력 반발력이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0.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물리와 화학이고. 전부 투과목이 그런 게 또 장점이야. 이렇게 해서 기체 분자 운동도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실제 화투에서는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도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더라.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더라. 분자 운동, 온도가 올라가려면 어떤 운동 에너지가 있어? 이것도 알아야 되지. 우리 내부 에너지 참고해 봅시다. 내부 에너지에 뭐가 있니?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있었어? 병진 운동 에너지. 그래서 트랜스레이션.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로테이션 먼저겠다. 에너지로 로테이션.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이거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세 개의 에너지가 생긴다.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트랜스레이션, 병진 운동. 얘를 뭐라 그래요? 회전 운동. 얘를 뭐라 그래요? 진동 운동. 다 운동 에너지야. 그래서 만약에 물 분자를 여기다 넣고 수증기를 넣어놓고 여기다 온도를 줬다고, 열을 줬다고 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 혼자 막 난리치고 도망가는 게 이게 병진 운동이야. 그 다음에 또 막 뺑뺑 돌아. 회전 열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지 혼자 막 떨어. 막 이 짓 하고 있어. 이게 진동 운동이야. 이게 전부 다 합쳐진 걸 우리는 뭐라 그랬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상기체니까 얘네들이 서로 인력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0인 거지. 그걸 우리가 물리학 원에서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온도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온도하고 뭐하고 관련이 있어? 여기 분자량하고 관련이 있다고, 또는 속도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계산할 수 있어요. 이 N이 분자량하고 관련이 있어. 기체의 분자량. 그 다음에 저 V가 확산 속도하고 관련이 있어. 이걸 구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됐어요? 자, 우리가 오늘 목표는 뭐라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결론부터 얘기할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어떻게 돼? PV는 nRT.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입에 외워야지. 영어 단어 외우듯이 PV는 nRT 이렇게. P는 pressure, V는 volume, N은 몰수지. N 몰수가 알죠? 분자량분의 질량. N 분자량분의 질량.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화원에서 중요하잖아. 분자량분의 질량. R은 기체 상수야. 0.똥파리. 똥파리 외워. 똥파리 더럽지만 외우세요. 0.똥파리야. 그래서 R 값을 여기서 상수니까 0.08인데 이거 가끔 이거잖아 지금. 이거 가끔 이거 단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기압이다. 이거 리터다. 부피는 얘는 그냥 몰이지. 얘는 K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N만 R만 놔두고 넘겨봐. 이 단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여기는 ATM L에 몰 K 이런 단위를 갖겠지. 그래서 얘 단위 묻는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0.08이라는 수치는 또 알아요. 줄로 바꾸면 8.31이라는 값도 나와. 8.31이라는 값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물리에서 많이 나오는 값이에요. 이걸 몰 K지. 이렇게 나오는데 8.31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일단 우리는 0.08을 알아두는 게 좋다. 그래서 PV는 nRT, P는 pressure, 압력, V는 부피, 리터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N은 몰수, R은 똥파리, 0.똥파리,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죠? 파원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어?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 0도씨 1기압. 뭐라 그랬어? 22.4L가 뭐라 했어? 1몰.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 0도씨 1기압. 이거 외웠잖아요. 그래서 22.4L.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뭐 24L다, 25L다 이렇게 조건을 주어주고 우리가 부피, 비를 계산을 했잖아. 그게 양적 계산이었잖아. 1단원에 나온 게. 이게 이제 이걸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1기압 곱하기 얼마? 22.4. 이거 집어넣고 여기다 얼마요? 1몰 집어넣고 R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273K를 집어넣으면 이 R 값이 얼마 나온다고? 0.08이가 나온다고. 0.08이가 나온다고.
어떤 경우라도 저게 다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체 상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컨스탄트, 기체 상수. 그러니까 화원에서는 딱 여기만 정했지만 이제 화투는 아주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죠. 일반화시킵니다. 그래서 0.081을 이용해 갖고 이제 미지수를 구하는 거지. 이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다. 그런데 그 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하려면 이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 이해되죠? 저 조건이 안 되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화원의 심화 과정이라고 화원 선택하는 뭐 수능에 선택하니? 화원? 이거는 화투에서는 일반적인 건데 화원에서 심화 과정으로 나와요.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PV는 N, R, T인데 자 이제 아마도 그래. 화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몰수 따질 때 뭐예요? 몰수? 분자량분의 질량.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 분자량이지? 몰레큘러 웨이트, 질량이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n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PV는 n분의 W, RT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M하고 V하고 바꾸는 거야. 바꾸면 어떻게 되니? PM은 V분의 W, RT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이 V분의 W, RT, 부피분의 질량 뭐냐 이거? 밀도죠? 그래서 우리 얘를 어떻게 쓴다? PM은 Load, RT 이렇게 쓴다고. 얘 어차피 상수고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이제 화원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분자량이 이거하고 같다 밀도비하고 같다. 이게 화투에서는 일반적인 건데 화원에서는 심화 과정을 우리가 배웠다. 그래서 화원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밀도 주면서 분자량 비하고 유추해가지고 몰수 끄집어내서 양적 계산하는 거. 한 단계를 더 주는 거지. 이런 내용이 우리 몰수 따질 때, 몰 따질 때 나왔던 내용이야. 그래서 반응식에서 밀도비를 준다고 표에다가. 그러면 그걸 분자량비를 알아가지고 그걸로 질량하고 관계해서 몰수를 끄집어내서 몇 몰이 생길 건지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투를 하다 보면 이런 우리가 심화 과정이라고 배웠던 내용들이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알아버린 거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좀 더 수월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주 연결고리가 그렇게 쉽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연결만 될 뿐이지 직접적으로 문제로는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1하고 2는 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됐어요? 자, 일단 먼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어 나왔는지 알아야 될 거냐. 얘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래서 너 물리학도 했다고 했으니까 연력학 하면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살짝 언급을 들었을 거란 말이지. 사실은 이게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을 통해서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해가지고 PV는 NRT라고 하는 게리 리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몰수를 따질 때요. 우리 화학원에서 몰을 따질 때 원자량, 분자량 이런 거 따질 때 액체하고 고체는 질량을 재면 끝이야. 액체 비거에 재면 되지. 고체는 그냥 직접 재면 되지. 아 근데 이놈의 기체는 질량을 재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어떻게 잴 거야? 풍선에다 담을 거야? 비닐봉다리에 담을 거야? 기체 무게가 질량이 풍선 무게보다 한없이 가벼운데 그 재려고 하면 막 기체 주변에 있는 공기 부력까지도 막 측정해야 되고 별짓을 다 해야지 오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몰수를 따질 때 기체는 질량을 더 이상 측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기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밖에 없어? 지금 우리 이미 했지만 압력하고 부피하고 몰수하고 절대 온도 가지고 기체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야. 그래서 기체를 표현할 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 나오게 보일 시대에도 이거는 알았다는 거지. 야 기체는 질량 측정하기가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밀도도 작다 보니까 기체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이 기체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압력, 부피, 몰수, 온도 이런 거가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런데 변수가 너무 많지.
수학에서 얘네들을 뭐라 그러죠? 메리엄이라고 그러죠. 변수. 이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얘가 변함으로 해서 변하는 압력을 변화시켰더니 부피도 변해, 온도도 변해, 막 하나를 변화시켰더니 다른 애들이 막 변해. 이거 누가 문제인지를 모르잖아. 우리 과학은 어때요? 하나를 일정하게 놔두고 얘를 변화시켰을 때 얘가 변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변화시키는 뭐라 그래? 독립변수라고 그러지. 독립변인. 그러니까 우리 수학에서 x축이지. x값을 변화시켜서 이 함수꼴에 의해 가지고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y를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independent variable, 여기 dependent variable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에 의해서 얘가 영향을 받더라. 얘에 영향을 주는 애들 우리는 뭐라 그래? 정의역이라고 그러지. 영향을 받는 애들 뭐라 그래? 치역, 공변역의 치역이라고 그러죠. 공역, 치역 이렇게 얘기를 하지. 들어본 적 있지? 수학에서, 함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함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독립적인 x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에서 종속적으로 y가 튀어나오는 거 이걸 보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y값이 주로 뭘로 많이 정해지냐면 v로, 부피로. 그러면 이제 변하는 값이 압력하고 몰수하고 온도들하는 거야. 근데 압력을 변화시켰더니 부피도 변하고 온도도 막 변해버려. 그럼 뭔가 하나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일이 뭘 정하지? 보일이 뭐래? 보일 한번 따라해봐. 보일 유치하지만 보일은 보일 온도를 일정했어요. 보일 온도를 일정했어. 그래서 첫 번째 상세하게는 보일이 영국 사람일 거야 아마. 그래서 영국에서 보일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보일 그래서 뭐를 온도를 컨스턴트한 거야. 온도를 컨스턴트로 놓은 거죠. 온도를 일정.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PV가 이런 식으로 있죠? P-V 이게 일정하다는 걸 찾아낸 것이지. 이게 보일의 법칙, 그 유명한 보일의 법칙. 어떤 조건이어야 돼?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야.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우리가 V를 종속변수로 놓다고 그랬죠? 얘를 독립변수로 놓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부피. 또는 우리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 뭘로 했죠? 연력학 할 때 물리에서는 여기다 P를 넣었지? 여기다 V를 넣었지? 똑같습니다. 어차피. 서로 반비례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놓는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여기를 P라고 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적분 배웠지 너? 그래프 안에 면적 이게 이제 PV죠. 그래서 여기가 P1, V1이라고 해보자. 이번에는 P2, V2를 한번 해볼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해봐. 이 노란색 여기가 P2, V2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죠. 이 같은 라인 등원선이라고 하죠. 온도 일정. 얘를 등원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P1, V1하고 P2, V2하고 이게 항상 일정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어떤 얘를 공통으로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해돼요? 어차피 저 그래프 아래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보일의 법칙이야. 그래서 PV는 일정하더라.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핵심.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와. 자, 봐봐. 우리는 이제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 PV는 NRT에 적용이 돼야 되니까. 자, 온도 일정하죠. 날려버립시다. 0.08이 일정하죠. 날려버립시다. 그러면 P 곱하기 V 텀이 뭐하고 비례하는 거야? 몰수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앞으로 압력 곱하기 부피는 그냥 무조건 뭐야?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 뭐야?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 개수? 몰수는 개수잖아. 너무 중요한 거죠. 압력 곱하기 부피가 개수다. 압력 곱하기 부피가 개수비다. 이거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걸 우리는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 보일은 뭐라고? 온도를 일정하게 한 그런 상황이고 압력 곱하기 부피가 뭐예요? 몰수 개념이다. 그리고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일정하다. 왜? 그 안에 놓고 찌그러뜨린 거잖아. 그럼 그 안에 분자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럼 이걸 찌그러뜨렸든지 피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는 항상 일정해야 되지. 그래서 PV는 N이란 뜻이야. 됐어? 이렇게 추가로 뭘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놓고 풍선 같은 거 압축시킨 거잖아. 타이어 압축시킨 거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 안에 기체 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미지의 부피를 구하든 미지의 압력을 구하는 방식. 그거에 대한 예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있어요? 제2차 반응을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제2자관은 뭐냐면, 자, 제2의 대표적인 게 누구니? 교회 다니니? 예수님 성함이, 예수님 이름이 뭐지? 교회 안 다녀도 알지 않나? 교회 안 다녀도 Jesus, 그죠? 예수님,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야. 자, 제2자관은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Jesus, 그죠? 어떻게 돼? 성경에,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했다.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이런 뜻이 있어.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겠지. 선생님도 되게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되고 싶은데 아직도 꿈은 버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롤모델로 삼았던 게 설민석 선생님인데, 설민석 강사 유명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선생님은 아직도 좋아는 하는데 그냥 그럴 수 있어. 되게 열심히 사신 분이거든. 근데 이제 자기 전공 분야가 좀 아니기도 하고, 뭐 본인이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본인이 입으로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노력을 좀 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몰수가 같은 거지. PV가 같으면 몰수,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같은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온도 조건이 같을 때,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랬던 것 같아. 너무 막 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잘 나가면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너무 막 아는 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발각이 돼갖고 전부 방송에서 하차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 선생님도 조금 더 노력해갖고 유명 강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 기성이가 좋은 대학을 가서 스타 학생이 돼주면 선생님이 스타 강사가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좀 해봐. 알았어? 선생님 수업할 때마다 저기다 상태방정식 하면서 저 이상기치 상태방정 별표 그리잖아. 저 별 선생님 스타 강사가 되고 싶어서 저기다 별을 그리는 거야. 저 필기할 때마다 별표 그릴 때마다 나는 스타 학생이 돼서 우리 선생님 스타 강사 만들어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자고. 1년 열심히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해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대요. 이게 굉장히 중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 겸손해져라. 그 다음에 낮은 곳으로 임하면 저기 하층님부터 이렇게 신경 써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치?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제2자관이 나오면 무조건 낮은 곳으로 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2자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런 거 제2자관이잖아. 여기에 수은이 들어있다. 수은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좀 구별하게 해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좀 더 그리자.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어떤 기체 X가 들어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오픈되어 있는 상태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쪽엔 뭐가 있어? 대기압이 있죠. 이 대기압은 1기압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여기는 수은이야. 수은을 이렇게 넣어놓고 기체 X를 넣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기체 X가 지금 몇 밀리리터야? 100ml.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기체 부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자, 이제 보일의 법칙을 여기다 응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나는 이라면 이렇게 그릴 거야. 제일 낮은 곳이 여기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압력하고 여기 압력이 같기 때문에, 즉 대기압하고 기체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P 대기압력하고 P 기체의 압력이 같은 지점을 지금 선생님이 빨간 라인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P 이게 1기압이니까 대기압력도 1기압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일의 법칙 PV는 P-V- 이게 일정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게 일정이야. 이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수은을 더 때려 넣는 거야. 높이가 맞냐? 너무 맞지? 그러니 알아서 이해하세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서 여기에 수은을 더 추가 넣는 거야.
수분 추가를 했더니 얘가 이만큼 올라가더라. 이렇게. 그리고 얘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자, 됐어요? 그림이 똑같은 저기 제2차원이나요? 그러면 낮은 데가 어디야? 이게지. 이거지. 이 라인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노란색이 기체가 들어있는 거지. X가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압력하고 결국은 이 압력이 같은 거지. 그럼 이제 여기에 압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자, 봐봐. P 대기 압력하고 플러스 P 수은 기둥의 압력이 이거 P 기체의 압력인 것이지. 우리 누가 필요한 거야? 기체의 압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8cm라고 해봅시다. 수은이 38cm. 우리 1기압이 760ml Hg 말지 센티미터가 76cm입니다. 그러니까 38cm가 얼마예요? 0.5기압이요. 맞아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인 것이니? 여기가 1.5기압인 것이. 그래서 기체의 압력이 얼마고? 1.5기압이 된 거야. 근데 너도 집어넣었으니까 빽빽해졌겠지. 눌렀겠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리고 온도는 지금 일정해야 돼. 실온에서 한 거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P 곱하기 V하고 P 다시 V 다시가 같아야 되는 거야. 얼마였어요? 예, 1기압이었고 얼마였어? 100ml였죠. 바뀐 건 얼마였어? 우리는 P 프라임을 알고 있죠? 1.5기압이야. 여기 X ml. 그래서 여기에 X ml를 구해라 할 때 이 제2점을 쓰는 것이지. 할 수 있겠니? 이럴 때 쓰는 게 보일의 법칙이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네가 질문했던 것처럼 P 곱하기 V가 분자수라고 하는 개념이 이 보일의 법칙 할 때는 거기다 추가로 기체를 넣진 않았잖아. 그 안에 저 노란색 기체는 그대로 있다고. 근데 주변에 온도나 압력을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력만 바꾼 거잖아. 그랬더니 기체의 부피가 작아져. 원리를 알겠니? 그래서 기체 분자가 변하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새로 바뀐 압력을 구하거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그래서 여러 개 U자관, J자관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거 중간에 막 볼브도 하나 있고 그래서 콕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1단원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나와. 이걸 이용하는 거야.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활용되는 조건이 이 조건이야. 새로 추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나올 때 조금 심화과정 문제로 뭐가 나오겠니? 추가로 넣었다 이런 말이 나와. 추가로 넣었다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럼 그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자, 지금 필기했니? 필기하고 따라오는 거야? 자, 그대로 켜할 테니까 마무리 해보세요. 지금까지 한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 선생님 잠깐 이거 칠판 지울 동안에 잠깐 좀 쉬자. 너도 좀 쉬어. 기성아 잠깐 끊었다가 들어오자.